먼저 디플로맷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도록 할게요. 디플로맷입니다. Can 윤석열 break South Korea's decades of political course? 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수십 년 된 정치적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목을 굉장히 좀 강렬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Prosecutor turns on President Resident Temptation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자신의 이제 폴리티컬 베이스,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전임자들을 겨냥했던 그런 법적인 legal investigation, 그러니까 법적인 수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을 제기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또 뭐 얘기하니까 There's an old unwritten rule in South Korea political circles 하면서 이 한국 정치권에는 굉장히 오래된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의 term, 그러니까 굉장히 임기 말이나 그 어떠한 시뮬레이션 라이프,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대통령이 항상 이게 불명예스러운 엔딩,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이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이제 몰락을 이제 저주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주이든 아니든 이거는 굉장히 한국의 역사에서 쉽게 좀 볼 수 있다, 관찰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도 얘기하고, 이제 역대 대통령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런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 먼저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매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제 지식층들이 많이 보는 매체고요. 그다음에 특히 외교가에서는 아주 유명한, 상당한 권위가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보통 디플로맷 기사들을 보면은 상당히 점잖게 뽑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을 대상으로 한 기사다 보니까 자극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또 논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Can 윤석열 break South Korea's decade-old political curse? 이런 정도라면은 이건 상당히 강한 톤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적 상황을 바라보고 있네라고 하면서 참 흥미롭게 읽은 기사인데요. 우리 전수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련된 흑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반복적인 보복, 그 다음에 어떤 말미에 좋지 않은 운명을 맞이하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고, 제 눈길을 끄는 거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 판을 깔아놓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 이 부분도 그렇죠. 살짝 터치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 이분이 지금 이 기사를 쓰신 분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엄청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저주, 과거에 이승만부터 시작했다가 끝이 좋지 않았던 그런 대통령들의 정치적 저주를 과연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정치적 저주를 풀기 위해서 전임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어떻게 처벌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기사 내용 중에 보면은 아직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뭐 기소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저랑 같이 근무했던 청와대 많은 실장님들을 비롯해서 얼마 전 뭐 통계 조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지금 정책실을 지금 뭐 20몇 명을 지금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랬다는 주변부는 지금 다 건들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직은 정적 어떤 그 보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질문 형식으로 결국은 문장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과연 이대로 그냥 넘어갈 거냐? 임기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레임덕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총선과 관련됐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레임덕으로 빠질 거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의 강한 지지층들을 위해서 어떤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전 정부, 전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률적 어떤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섞인 지금 그 기사 내용을 처리를 했고요. 재미난 거는 뭐 몇 번의 이념 논쟁을 해보려고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상당히 많이 한국 상황을 보고선 쓴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디플로맷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검찰 출신인 걸 강조를 했고요.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정당 지지율에 본인의 지지율도 갖춰 있고, 그다음에 마땅히
그 돌파를 못하는 상황, 현 정국에 매여 있는 상황,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를 했고요.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로서 전임자에 대해서 어떠한 과거의 정치적 저주를 반복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수사가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끝은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최종적 기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성의 기사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러한 기사에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실 언급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 네네. 좀 수차례에 거친 수사 이것들도 지금 디플로맷의 해석에 따르면 아니면 지금 비서관님 해석에 따르면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 수사 네. 그리고 자신의 대선의 라이벌로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제 볼 수 있는지 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디플로맷 같은 경우도 그거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히 여기에 표현된 거에 보면은 자기의 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어서 어떤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윤석열 맞춤형 이제 제시가 아닌가 싶은데 whenever you finally break age or course 하면서 comes down 하면서 뭐라 하냐면 결국에는 그의 정치적인 그 의지와 용기에 달려있다. 이런 오랜 저주를 풀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우선 윤 당선인은 다 자신의 유권자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그 어떠한 라이블리후드에 대해서 그런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약속한 것처럼 국민과 소통 그리고 민생 개선을 위해서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무엇보다 그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검찰의 기술자로서 경력을 쌓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디플로맷에서 만딩이 뭐라고 하냐? 과연 검찰의 기술자로서 계속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캐시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라는 굉장히 재밌는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본인이 열망했던 대로 이거를 이제 하려면 레임덕, 조기 레임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그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고 바로 민생 개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자신만의 그 디플로맷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내지는 그거를 지금의 국면을 탈피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떠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니까 네. 그 대통령을 모셨던 분으로서 잘 그게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과연 이렇게 디플로맷의 제안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5%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뭐 아까도 어느 분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통령 한 분의 의지나 어떤 방향, 국정 방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참모들도 같이 변해야만이 국정의 방향이라든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담길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그럴 가능성이 5%도 안 되지만 내일부터 변하자라고 한들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거를 엮어서 모든 거를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 여기 기사 톤에도 보면은 그런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로는 적었습니다만은 내용 쓱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함의가 좀 들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플로맷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이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고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윤석열이 검찰 출신인 윤석열 그렇게 할지는 불투명하다라고 이제 그런 의문성을 제기를 하고 있네요.